이건 사실 정답이 나와 있는 문제예요. 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곧바로병원 병원장이자 정형외과 전문의 치료의 신 신승준 원장입니다. 사실 신경외과냐 정형외과냐는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제 주관적인 이야기를 드리자면 저 진료 과목에 척추질환이라고 쓰여있는 모든 과는 진료가 다 가능합니다. 안내책자나 홈페이지나 아니 병원명들을 우리가 검색을 해보시면 척추관절 등의 진료 과목이 있잖아요. 진료 과목을 확인해서 척추관절 진료 과목이 있는 그런 병원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몸에 있는 신경계를 살펴보면 신경계는 인체 기능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개골 안에 있는 뇌, 그다음 척수를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와 손, 다리, 발 등 그 외에 말초신경계가 있는데 이는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번 손상되면 잘 돌아오지 않아 영구적인 기능장애로 나타날 수 있어서 척추질환을 수술하는 신경외과의 척추외과 전문의나 아니면 정형외과 척추외과 전문의는 다양한 임상의 경험과 고도의 지식과 섬세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차이점을 굳이 나눠서 보자면 신경외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관절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좀 없다 보니 신경 쪽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이 눌려 있다고 하면은 그 신경을 감압을 시킨다고 하죠. 눌려 있는 거를 좀 풀어줘야지 신경 증상이 호전된다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정형외과 출신 의사들은 아무래도 이제 관절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무릎 허리 증후군이나 아니면 뭐 단순하게 이제 어깨가 아픈데 알고 보면은 이게 목 디스크인 경우가 있고 아니 어깨 질환이 같이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감별을 좀 더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형외과는 손, 수부라고 하죠. 그다음 족부, 어깨하고 무릎, 그다음 척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레지던트 기간 동안에 각과에 대해서 조금씩 돌면서 공부를 하긴 해요. 거의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10에서 20% 정도 척추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의사들은 어느 정도 척추에 대한 이해도는 있긴 있어요. 근데 아주 뭐 전문적인 이해도가 있진 않겠죠. 레지던트 4년차를 마치고 나서 이제 펠로라고 하는 임상 강사 기간을 1년 정도 봤는데 그때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어깨 파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무릎 파트를 할 것이냐 아니면 손과 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소아정형외과를 할 것이냐 종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척추를 할 것이냐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게 되고 정형외과 의사들 중에서 척추를 이제 1년 정도를 더 이제 심도 있게 공부했던 분들한테 진료를 하면 척추 질환과 관절 질환을 좀 잘 구분할 수 있는 진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이제 어깨나 아니면 고관절을 공부했던 분들한테 가면 척추 질환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신경외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척추에 대한 이해도가 일반 정형외과 의사보다는 훨씬 더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형외과 척추 전문했던 사람한테 가도 우리가 똑같이 진료를 잘 할 수가 있고 무릎이 아픈 사람이 이제 허리가 아프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간단하게 뭐 엉치가 아프다, 무슨 고관절이 아프다, 그리고 이제 무릎 앞쪽이 아픈데 아무리 무릎 주사 맞아도 안 낫는 것 같아. 그래갖고 저한테 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요추 쪽으로 해갖고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이 눌려서 아픈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은 무릎 치료를 계속 받고 있었지만 허리에다 주사를 놓으니까 증상이 싹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긴 해요. 이거 정형외과냐 아니 신경외과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정형외과 중에서도 척추 전문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경외과 같은 경우는 머리 쪽으로 보는 뇌 전문의가 있고 그 다음 척추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바라보는 관점이 좀 살짝 다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병원을 선택을 해야 하느냐, 우선 이제 의료진을 우리가 검색을 하면 정형외과 척추의사가 있고 그다음 신경외과 척추의사가 있습니다. 같이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괜찮겠다. 이유는 이제 의료진들이 항상 컨퍼런스를 하면서 환자분들이 약간 좀 치료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같이 이제 의견 교환을 하는 컨퍼런스를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하는데 그럴 때 아마 신경외과적인 관점이나 정형외과적인 관점들이 같이 시너지를 이루는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경외과만 있다 아니면 정형외과 척추만 있다고 하면은 이제 한쪽으로 어느 정도 편향되기 때문에 시너지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형외과냐 신경외과냐 전혀 안 중요합니다.
일단은 척추질환이라고 써 붙어 있는 데를 가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정형외과 척추 전문의가 있고 신경외과 척추 전문의가 같이 있는, 그리고 서로 협업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아무래도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명 진료할 때 환자분들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많은 병원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에 계시면은 우리 곧바로 병원으로 오셔야죠. 한번 오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압니다. 저는 우리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하고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에 아주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곧바로 병원 병원장이자 정형외과 전문의 그리고 치료의 신 신승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